안녕하세요. 리즈와 함께하는 뉴질랜드 생활영어 리즈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뉴질랜드 학제, 뉴질랜드 학교 제도. 두 번째는 뉴질랜드의 학기와 방학. 세 번째는 뉴질랜드 교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나 학기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저희가 한국에서 알았던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 단어 표현과는 조금 다른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알아볼 겸 오늘은 뉴질랜드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뉴질랜드의 학제, 뉴질랜드 학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뉴질랜드 학교 제도는 이건 크게 똑같이 한국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primary school이라고 하고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intermediate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colleg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각각 학교마다 보면은 우선 프라이머리 스쿨은 6년 과정이에요. 이거는 한국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어 1부터 6까지 총 6학년으로 구성이 돼서 이 프라이머리 스쿨은 6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라이머리 스쿨이 끝나면 이제 인터미디엇 과정으로 올라가는데요. 인터미디엇은 7학년, 8학년에 해당을 하고 이제 인터미디엇 과정은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제 그 컬리지는 총 5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 5년은 Year 9부터 Year 13까지 총 5년을 마지막 이제 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 따지면은 프라이머리에서 6년, 그 다음에 인터미디엇에서 2년, 그 다음에 컬리지에서 5년 해서 총 13학년을 이제 그 대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만 7세가 되는 해에,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면은 뉴질랜드에서는 만 5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만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그냥 5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 5세가 되는 본인 생일날, 그래서 각자 입학하는 날이 달라요. 그래서 본인 생일날 이제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작하는 연령이 조금 이르다 보니까 이어 1부터 6,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 프라이머리 스쿨은 한국으로 따지면은 사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의 과정을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라이머리 스쿨에서 이어 1과 이어 2 반에 가보면요. 그냥 유치원 분위기예요. 알파벳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파벳 송 같은 거, 그러니까 노래 나오면서 이제 알파벳 같이 음가 익히고, 그다음에 노래 따라서 하면서 이제 단어 같은 것들, 그 이제 알파벳에 해당하는 소리 내는 그런 발음 같은 것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노래와 율동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배우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과정이 이제 6년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그 인터미디엇은 한국으로 따지면 사실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나이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 아이들이 한 만 11세에서 만 12세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유학 오시는 분들이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 게 한국에서는 5학년이었으면 5학년 올라가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어 5가 아니라 이어 7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뉴질랜드랑 한 2년 갭, 2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 학교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뉴질랜드의 학기와 방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뉴질랜드의 학기는 한국과는 달리 총 4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학기는 이제 term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term 1, term 2, term 3, term 4 이렇게 해서 1년에 이제 총 4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학기 시작, 그러니까 term 1의 시작은 2월 초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월 초에 시작을 하고 그 한 학기당의 기간은 10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term 1이 2월 초에 시작을 하면은 10주를 공부를 하면은 이제 4월 중순 정도에 이제 그 10주 과정이 끝나서 term 1학기가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학기와 학기 사이에 term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방학인데 term 브레이크는 2주씩.
그래서 이제 10주 과정이 끝나면 4월 중반에 이제 첫 번째 텀 1 브레이크, 이제 1학기 방학이 2주 동안 있고요. 그 다음에 텀 2 시작은 이제 4월 말에서 또 이제 10주 공부를 하면은 한 6월 말 정도까지 돼요. 그러면 이제 6월 말부터 또 2주간의 텀 2 브레이크 두 번째 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텀 3는 7월 중순부터 이제 9월 말까지 또 이제 10주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부터 또 텀 3 브레이크 2주 동안 방학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총 3번의 방학은 2주 동안 이제 총 3번의 방학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4학기,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가 끝나는 한 12월 초에는 가장 긴 방학이 있어요. 그거는 텀 4 브레이크라고 해서 뉴질랜드 이제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다음 학기가 시작하는 2월 초까지 총 6주 정도의 마지막으로 가장 큰 텀 4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번의 방학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언뜻 보면은 4번의 방학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더 한국보다 더 방학이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따져보면은 뉴질랜드에는 그 대신 그 퍼블릭 홀리데이가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처럼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렇게 큰 명절이 사실 뭐 크리스마스랑 뭐 이스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스터 그 기간 말고는 굉장히 이제 큰 명절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공휴일도 한국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총 일수를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그 크게 차이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한국은 큰 방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의 큰 방학이 이제 2번으로 나눠져 있는 것과는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좀 이제 짧은 방학과 그다음에 큰 방학 이렇게 해서 조금 방학이 조금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 조금 방학이 좀 자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해요. 자, 다음 3번째로는 뉴질랜드 교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선 그 뉴질랜드 학교의 교과 과정은 크게 중심이 되는 3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Reading, Writing, Math. 그러니까 읽고 쓰고 그다음에 수학에 해당하는 3가지 과목이 거의 매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reading과 writing과 math는 매일 거의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cience랑 sports, art 이런 과목들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이언스는 사실 뉴질랜드에서는 조금 독특한 과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언스만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STEM이라고 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mathematics 요거 4개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아니면 거기에 A, Art가 또 추가돼서 STEAM이라는 과목으로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뉴질랜드에서도 이렇게 시작하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과 이제 기술,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수학 이 과목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가르치기보다는 통합을 해서 이제 실생활에 학생들이 이제 써먹을 수 있게끔 응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교과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셋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보면은 정말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로 무언가를 만들고 이제 무언가를 이제 액티비티를 해나가는데, 이 과정은 되게 좀 유용하고 되게 아이들한테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정인 STEM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타임이라는 게 또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시간에는 라이브러리,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마다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스케줄이 다 다르게 짜여 있어서 그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과 같이 이제 도서관에 가서 우선 자유롭게 책을 읽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선생님이 이제
하나의 책을 골라서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이야기하고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가는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책을 빌려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에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라이브러리 타임에 가서 그 이제 일주일 동안 봤던 책을 반납을 하고, 그래서 그 시간 그런 과정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뉴질랜드에만 있는 수업일 것 같은데요. 하카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카라는 거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마오리족이 뉴질랜드의 원주민인데, 그 마오리족들이 추는 춤을 하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뉴질랜드는 그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되게, 마오리족의 언어와 문화와 이제 그들의 전통을 되게 많이 이렇게 같이 존중해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오리 언어를 배우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다른 점 중에 하나이고, 이건 이제 뉴질랜드에만 아마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뉴질랜드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표현들,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